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날, 5, 6에 30이면 6월달이 이제 시작되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죄송합니다.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5월달에 다가고, 6월달이 시작되는데, 또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또 기대 반, 걱정 반, 걱정은 너무 하지 않을게요. 뭐, 지금 시장 분위기 쪽에선. 근데 많이 오르면 항상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솔직히 어제 같은 날, 아니, 엔비디아 그렇게 실적 걱정하는 것보다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쭉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 또 관세, 아이고, 이제 관세에 관련된 거 이제 저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꼼짝 못하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 다시 사라지고, 우려가 없어졌으니까 쭉 하고 기대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시작이 고점이었어요. 시작이 고점이고 우르르 밀리네요.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이 빠지게 여기 19,200 여기만 넘어가라 라고 했는데 장중에만 넘어가는 끝 종가상으로 19,175. 여기가 안착했다고 보기가 좀 힘들죠. 애매하게 만들어놨네요. 그런 쪽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단기 평선도 이차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지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힘 빠진 건지 거래량은 좀 빠지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은요. 그래서 아직은 오리무중. 근데 다른 쪽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 이건 뭐 좀 강하네요. 그래서 워낙 전고점대와의 좀 격차가 있다 보니까 좀 약하고 S&P 500 S&P 500은 지난번 고점을 못 돌파하고 좀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또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미국 증시를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뭐 그냥 잘하겠죠. 뭐 중국 없어도 잘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지금 주문 들어오는 게 얼마인데? 라고 되게 자신 있는 모습들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일단 뭐 그렇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 관련된 얘기들 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연방법원 결정이 있다 보니까 항소 연방법원 쪽으로 들어가고 갖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대법원까지 갈 기세입니다. 그런 쪽에서 항소 연방법원에서는 지금 관세와 관련된 행정부 쪽이 결정 날 때까지는 그냥 유지,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신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굴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겠다 라는 쪽의 얘기를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관련돼서 모든 내용들과 상호 관세에 관련된 쪽들의 내용들이 법에 어떻게 저촉되느냐, 이거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다 또 슈퍼 301조라고 해서 무역 확장법과 관련된 쪽에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불법 아니다.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이제 미국의 입장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행정부, 행정부가 입김이 너무 커져서 지금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면 입법, 사법,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우리는 한국 주식이 정치 얘기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삼권 분립에 대한 민주주의 자체를 지금 입법부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 관세와 관련된 쪽들은 지금 입법부의 동의가 있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비상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거의 행정부 권한 쪽으로 강하게 들어갔던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 보면 입법부, 사법부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번 결정들도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를 끌고 가는 거 보게 되면 행정부가 좀 비대해지면서 이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거를 잘못 표현하게 되면 독재, 황제, 뭐 이런 느낌, 그런 쪽으로 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보는 상황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근데 뭐 결론은 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견제가 충분히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제 또 결정적인 사실,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을 트럼프 일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고,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와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만찬이나 즐기시죠. 한번 오세요.가 아니라, 연준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이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잘 안 듣네? 잠깐 들어와봐. 이 느낌이죠. 들어와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또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역설을 했겠죠. 하지만 나오면서 들어가서 불려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오면서 연준 의장이 한 얘기는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예, 거기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번 안 되겠어요. 금리 내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연준은 여전히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태들을 보게 되면 예, 행정부가 많이 비대져 있다. 이거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과연 예,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제 딱 이런 모든 사태를 보고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달러 약세로 가고 있고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달러는 지금 예, 다시 0.5% 하락해서 99.2. 요거 99, 98 깨지면은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원화도 1370원 아직까지 큰 반응 없죠. 원화는 어제 저희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한국가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금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취한다. 그러면은 좀 더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급하게 절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제 다시 한번 1380원, 90원 갈 수도 있었는데 되게 잠잠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약간 기회가 왔다는 쪽이죠. 달러가 약세로 가서 자국 통화의 강세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안 되겠다. 우리 떨어진 경제 체력을 돌파하자. 그래서 돈을 풀겠다는 입장 쪽에서 방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1380원, 90원까지 갈 수 있는 게 방어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묶어둘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명분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달러가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 좀 힘 빠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금리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에서 한 4.5대에서 머물다가 4.4 초반대로 들어왔다. 요게 이제 추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항상 최근 들어서 4.5대 근처에서 좀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4.54 여기서 4.4 사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요거 4.4가 이탈해서 툭 밀려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리의 본격적인 안정 아니면 금리 하락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과정들이죠. 이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안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또 움직였던 보수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달러가 그렇게 큰 변화 없고 그러면 미국 시장도 다시 반전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들인데 하지만 미국은 지금 밸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올랐다 부담이다 하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예, 그 금리 안정은 이제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을 보자 라는 느낌이고 반대로 신흥국 입장 쪽으로 볼까요?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마저도 안정됩니다. 그러면 요거 봐라. 그러면 다른 통화까지가 달러가 만약에 98대가 이탈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 대체 자산, 대체에 대한 관점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달러가 약세로 되는데 대체 나는 무슨 자산을 사야 될 것이냐? 대체 자산, 예, 이쪽들이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면 신흥국 관련된 쪽들 이쪽과 함께 좀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관망하고 안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사겠다라고 하면 이제 과연 뭘 살 것이냐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동료들 약간 관망이죠. 관망인데 그렇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장이 아닌 모습들이 나온 거죠. 그게 좀 흐름들이고 다시 한번 국내 증시의 상승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좀 엇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아니 시장이 말이야 2720까지 와 있는데 내게선 왜 이래 지수가 거의 한 2600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100포인트 올라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이번 주에 주봉만 볼까요? 주봉 보게 되면 거의 장대 양봉이 나와 있습니다. 와, 이런 쪽으로 나와 있고, 거기다가 지금 4일 동안 시가가 2600에서 2720, 120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이런 상황들인데, 계좌가 변화가 없다, 계좌가 오히려 후퇴했다, 지금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전통적으로 볼게요.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 그러면 주춤주춤하다가 세게 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주식 사게 되면 뭘 사느냐? 한국 대표주, 간판주, 그리고 또 시가총액 우르르 있어요. 그 대표주를 산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갈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사고, 2차전지 사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을 쭉 사서 자동차 이렇게 쭉 사다 보니까 대표 중에 다 수출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출 앞으로 좋아질 거고 한국이 경제가 좋아질 것 같고 수출이 잘 될 것 같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매수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사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강세장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this time 이게 통하나요? 외국인들 안 삽니다.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샀죠. 외국인들 수급을 보게 되면요. 한번 5월 1일부터까지 한번 수급도 볼까요? 지금 외국인들 1조 7천억 샀습니다. 이거 사긴 샀죠. 그렇게 강력한가요? 보통 시장을 끌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1월 정도는 좀 약하죠. 5월 1일 말고 5월 26일 이번 주부터 볼게요. 오히려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6천억 샀고요. 기관이 1조 8천억. 즉 기관화 장세입니다. 기관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관이 왜 주식을 끌어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관은 약간
단기 아니면 좀 시장의 변화 모멘텀을 생각했다. 그러면 강화시킨 게 바로 어디였냐면은 그 약간 좀 종목의 좀 섹터의 구분이 좀 바뀌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출이 잘 돼서 나오는 시가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서 간 장세가 아니다. 뭐 어디로 가느냐? 일단 하반기 이제 6월부터 이제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옵니다. 신정부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상법 개정부터 강하게 예고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죠. 기업을 우리 저평가된 저평가, 그러니까 즉 기업들의 실적이 더 확장되는 것보다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너무 싸게 거래되다 보니까 이 싸게 되는 거래의 모멘텀들을 뭔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자극을 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저평가, 이게 핵심입니다. 저평가된 관점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수가 2700선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지금 PBR 그러니까 실적은 변화가 되는 게 없는데 PBR 0.4, 0.4 정도까지 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럼 이거를 안 되겠다. 0.8까지 끌어올린다. 라고 하게 되면 요거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뭐 EPS라고 하는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평가 요게 멀티플을 상승시키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0.4를 봤더니 0.8만 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2배 갑니다. 그러면 2600선에서 곱하기 2를 하면은 5200 가는 거. 와우, 그런 쪽으로 변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고 삼성전자, SKX 이걸 막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저평가 싼 종목들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하나가 한 축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축이 유동성입니다. 금리 인하 했죠. 어제 한국은행장께서 한동안 앞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기사 한번 볼까요? 이게 더 중요한 내용들 같아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향후 금리 인하 폭 더 커질 것, 자산 가격이 올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동성 높이는 거고, 어제 보니까 지금의 기호 2번 같은 경우는 당선되자마자 추경 30조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돈 풀 생각들, 돈, 유동성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두 축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이 시장에서 돈이 풀리다 보니까 들어와서 나오는 변화. 그러면 그래서 강조드린 게 뭐였습니까? 내수 쪽에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트로이카, 은행, 증권, 건설 이쪽은 당연히 움직이는 거고, 플러스 알파 저평가의 핵심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는 쭉 보다 보면 가장 손쉽게 입맛 끌어올릴 수 있는 저평가인데 정부 액션에 따라서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 뭡니까? 저희가 지주사는 함부로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중 상장돼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래?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이 높았던 지주사 이런 쪽들이 지금 타깃이 돼서 움직이는 장세라고 말했죠.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날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종목들 보면 무지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따라가야 되겠는데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한번 볼까요? 지금 솔직히 그 증권주를 말씀드리고 저희는 아예 그냥 올랐어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미래에셋 증권이었습니다. 이거 올라갈 때도 저희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이런 자리, 이거 단기 평선 자리만 들어온다라고 되면 사실한 쪽으로 많이 안내를 드렸어요. 좀 길게 본다. 여전히 좀 더 모아가야 된다. 아래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무시무시하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다 주가 오르니까 연봉까지 보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봐야죠. 지금 여기서 연봉이라고 하게 되면 연간의 봉의 기준입니다. 그럼 언제 처음으로 꺾이기 시작하냐면 이때부터 꺾이었습니다. 2011년, 12년. 2012년 이후부터 증권주를 바라봤던 시각들은 완전히 싸늘하게 봤다는 얘기죠. 한국 증시 무시, 한국에 대한 그 거래 무시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약 한 13년 동안의 억울함, 이게 지금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10년 넘게 횡보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실적이 떨어졌냐? 실적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더 좋아지는 기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넥스트레이드 들어오고 작년에 미국 시장 좋아지고 이런 관점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열심히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하는 걸 몸소 보여줬어요. 그걸 작년 하반기부터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 쪽에서 이거는 끝날까요? 그러면 이 정도 한 10년 전에 본다. 10년 전에도 지금 예전보다 지금의 실적이 더 좋았는데 25,000원 때는 뭐 거의 2010년도 때는 거의 유지가 됐던 종목이 여기까지 내렸다 그러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물론 중간에 뭐 증자를 했거나 뭐 이런 거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흐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가격 논리만 본다. 가격을 이 정도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변화가 나오는 첫 기조가 아니냐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 올라가니까 또 인터넷, 예. 올라가는 걸 즐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쪽에서 변화의 조짐이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증권, 거기다 또 건설, 예. 근데 건설, 예. 가장 선호하는 건설주, 주가 패턴 보게 되면, 예. 뭐, 이제 손을 놔야죠. 이렇게 되면요. 예. 조금 비중을 줄이다가도 너무 센데, 그러면 이제 가만 놔둬 봅니다. 그럼 그냥 쭉쭉 밀고 올라가는 거죠. 예. 이런 상황들. 은행은 뭐, 벌써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저는 은행 매매하기 싫죠? 예. 그러다 보니까 KB금융도 자꾸자꾸 올라오기도 올라옵니다. 근데 작년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요 폭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들이다. 차라리 이거 말고 좀 더 센 거 이렇게 말해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다 보니까 보험주까지 움직입니다. 보험주까지도 우리도 같은 내수 쪽의 금융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일하기 시작하죠. 이런 쪽을 본다. 라고 되면 이게 시장의 흐름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반도체 왜 안 가요? 아니면 낙폭 많이 컸던 IT, LG노텍, 삼성전기 이거 반등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포인트가 이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런 쪽에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계속 그냥 날개 잡으면 계속 갈까요? 대표적인 또 요즘에 보다 보니까 지주사 쪽에 코오롱, 예, 이거 보게 되면 진짜 25,000원대가 지금 이틀 만에 10,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변화들 한번 불붙으면 강한 모습들 나오긴 나오죠.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결론은 지금 아까 말씀했던 두 가지 축, 첫 번째 정부가 변한다, 두 번째 유동성이다. 이 두 가지 요걸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유동성은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정부에 관련된 얘기들은 일단 6월 3일, 예, 선거가 끝나고 그때 선거 이후에 가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다수의 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고 하게 되면 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주가는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셀온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셀온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못 쫓아가겠다. 지금 벌써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거래일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쯤에서 미친 듯이 간다. 이거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일단 패스 아니면 보초만 갖고 있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결정이 난 다음에 대선 끝나고 나서 그러면 약간 세론 쪽으로 나와서 우르르 약간 내려온다. 그때 한번 공격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쪽으로 보면서 타이밍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밀어치는 건 계속 있겠죠. 유동성은 계속 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먼저 챙기시라고. 지금은 더 큰 자산 쪽에 부동산 없으시면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구은행 총재께서도 지금 자산 가격 올릴 건 부동산 자극 우려, 말은 이렇게 썼지만은 부동산 급등에 대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게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근데 지금 부동산 걱정도 크다 하지만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뭘 해야 되냐, 떨어진 성장 동력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약간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걸 감수, 이해, 포용 이런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아마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출 심리가 좀 강화될 텐데, 이거는 아마 공을 다음 정부 쪽으로 넘길 겁니다. 정부가 그러면 대출을 확 조일 겁니다. 대출을 확 조여서 금리 인하에 따라서 가격 이게 또 이제 당연히 아시죠? 부동산 급등하게 되면 또 규제 확 커지고 대출은 확 줄이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걸 가능성을 대비해서는 미리 해서 이걸 좀 늘려가시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규제가 나온다. 부동산은 청개구리입니다. 더 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모습들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주식 얘기하는데 자꾸 부동산 얘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면 오늘 짬뽕이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얘기는 더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뉴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 뉴스 한번 보시죠. K-팝 콘서트 보러 한국 가요. 6월 숙박 여행을 2배. 와우. 보게 되면 트립닷컴에서 나오는 이제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여행 어플입니다. 플랫폼이죠.
6월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주 동안에 작년 동기 대비 호텔 예약 건수가 2배, 네, 그리고 또 133%, 호텔과 항공편을 함께 예약한 외국인 여행객 수 50% 증가. 자, 준비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일본이 가장 많이 들어올 거고, 그 밖에 중국, 대만, 베트남, 아시아 쪽에서 많이 들어올 거고, 북미권도 10위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국가가. 그러면 과거는 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이 다수, 나머지는 거의 차지했는데 일본이 1위를 차지하네요. 약간 환율이 살짝 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써도 되겠네.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일단 지금은 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 관련된 쪽 지주사, 증권 전지사 이거만 보고 있는데 또 슬슬 앞으로 당할 거는 이런 데이터 확인만 된다. 그러면은 또 좀 약간 소외되어 있는 거죠. 외국인 관광객, 중국 소비 관련된 쪽들도 여전히 안 꺾였다. 모멘텀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하나의 체크해야 될 당인 것 같고, 임의용기기 뭐 끝난 것 같죠? 네, 고점에서 또 묵직하다 보니까 빨리 탈출 이쪽으로 가! 그런 것 같죠? 네. 또 보겠습니다. 데이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이 또 여전히 광분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또 추세는 유지될 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카카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야, 카카오 언제 이렇게 왔어? 라고 하면서 아주 놀랍죠. 지금 이 바닥권 있다가 그냥 두루룩 들어오는 거 많이들 얘기하셨던 건 당연히 네이버지. 예? 네이버 왜? 안 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카카오가 지금 급등해서 지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봉상에서 지난번에 고가로 봤던 이제 45,000원대는 항상 들어와서 걸렸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고가 거기까지 또 바짝 들어옵니다. 바탕 보게 되면 한 번, 두 번 더블 바텀 W 쉐이프 이렇게 되나?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까지 강하다 그러면 45,000원대도 걸리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지만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일단 첫 번째, 알리바바와 카카오가 맞서는 보인다. 이거 어디서 본 종목 아닙니까? 어제 제가 하이브를 얘기 드리면서 저는 최선호가 뭐라고 SM이다. 저는 SM이고 차라리 DOU를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쪽들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시장은 뭐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왜 텐센트로 넘겠느냐 라는 쪽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살짝 말씀드렸더니 하루 만에 그러네요. 우리 전략적 손 잡는다. MOU 체결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 아이돌 만든다. 중국 아이돌 출시? 뭐 제품 같네요. 제품이죠. 뭐 어떻게 보면요. 중국으로 구성된 아이돌 SM에서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쪽에서 중국화된 아이돌을 간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변화가. 그리고 소속은 SM으로 돼 있고, 근데 SM은 지분 2대 주주가 텐센트로 돼 있으면 SM이 잘 나가게 되면 텐센트도 영향을 끼친다. 여기 한한령 해제 또 키워드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SM은 그래서 아마 약간 그러니까 주도주의 향기가 같은 섹터에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면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뉴스가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오픈AI가 우리나라 들어오다 보니까 얘랑 같이 지난번에 협업하는 쪽에 계약 체결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요건 들어온다. 한국과 기업들까지 협력하겠다 라는 쪽들이 카카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요거였거든요. 이번 상반기 넘어가면서부터 여기 이제 구체화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을 해서 우리도 웨이모 같은 서비스를 우리가 할 것이다라는 쪽들이 어제인가 며칠 전에 기사가 한번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봐라 라는 쪽으로 이제 구체화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하나 추가로 알리바바와 카카오가 맞서를 해서, 고덕지도라고 혹시 중국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에 거의 10억 명 이상 사용하는 중국의 지도입니다. 우리를 보게 되면 네이버 길찾기, 네이버 길찾기 이런 것들요. 그런 쪽으로 보니 고덕지도인데, 이거는 원래 해외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했을 때 잘 설치 안 되거든요. 알리페이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협력한다 그러면 지금 보면 다 중국어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관광객이 국내 호텔에서 택시 호출을 하면 카카오를 씁니다.
카카오를 쓰는데 그게 그들이 많이 쓰는 고덕지라는 걸 통해서 카카오를 부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뭐 휴대폰 교체하고 다시 새로 앱 깔아서 카카오 택시 깔아야 갈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는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과 이게 활용이 커지게 되면 큰 호재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환호하는 게 여기서도 있었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또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변하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관련된 얘기들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변화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서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과연 봐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들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볼까요? 지금, 제 블로그가 안 떠 있네, 예, 여기 있네요. 예. 준비도 안 해놓고 뭐 하고 있었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 지주사, 건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다라고 보고 있고, 지주사는 뭐 입맛에 맞게 보세요. 근데 이왕이면 대기업 계열사 쪽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특색 있는 중견 지주사 이런 쪽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견 지주사나 나머지 지주사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저평가는 뭐 당연히 다 저평가예요. 뭐 아직도 0.1 아직 쫙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무엇보다 회사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상법 개정까지 통과되면 회사의 의지가 없던 간에 반강제로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지주사를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강한 쪽들이 왜 강한지를 보고 그거를 좀 잘 체크하고, 이왕이면 대기업 쪽으로 보시되 저는 조금 난이도가 높게 들어간다. 중견 쪽에서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쪽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 그 움직이는 배경들이 특히 이제 자회사를 강화시키면서 어떤 그 자회사의 지분을 강화시킨다든가 그런 과정 쪽에서 모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어떤 가치를 좀 습격시켜가는 과정들, 이런 것도 중요한 모멘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관련된 쪽에서 변하고 있는 과정들을 한번 좀 보시면서 거기에 입맛이 맞다 그러면 주가는, 그러니까 평범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그러지 말고 뭔가 좀 보니까 뉴스라인도 좀 있고 뭔가 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게 핵심이다 보니까 그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 쪽은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건설은 업황이 이제 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갑니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은 저희가 현대건설 뭐 DLENC 이거 볼 게 아니라 중견건설제, 그러니까 지방에도 있고 약간 우리나라 그 약간 중부 쪽에도 있고 있는데 PF도 잘 겪어냈고, 근데 거기서도 실적 크게 안 빠지고 버텨낸다. 이거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대형 건설사면 보는 게 맞겠다. 예. 그러면 항상 늦어요. 예.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변하나요? 네, 지금 IS 동서도 한때 알아주던, 그리고 또 폐기물 업체랑 딱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업체, 주가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빠진 게 되게 신기한 거죠. 진짜 한번 갔다가 코로나 때 수준까지 들어와 있어요. 네, 거기까지 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게 되면 아직 뭐 실적이 제대로 되다 보니까 뭐 돌아서지는 않겠죠. 실적은. 네, PBR 0.4배, 0.3배, 0.4배까지 들어왔다가 배당 수익 5%까지 배당을 준다.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회사가 망하는데 배당을 줄까요? 네,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예, 에어클래스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 건설도 이제 점층 레벨업, 이것도 다 약간 증권 건설 아까 내수 관련된 쪽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사모펀드 매수한 종목들을 쭉 한번 볼까요? 예, 사모펀드들은 그래도 못 참아. 그래도 하이닉스. 예. 반도체 하면 일단은 하이닉스로 거의 귀결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밸류웨이트가 높고 뭐가 된다고 한들 삼성전자로 매수세가 확 몰리겠느냐. 일단 두 가지죠. HBM 쪽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 멀티플을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삼성생명이나 삼성그룹 쪽의 금융회사들이 팔아야 될 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담이 되는 거죠. 삼성 입장에선 그것도 하나의 수급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좀 해결돼야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묵직합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밸류 플레이 하시는 분들, 저평가 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네, 가치 투자는 여기고요. 예.
삼성전자 이번에 잘못 선정했다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가면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 폭로 나오냐면 지금 같은 때 지금 건축 퍽퍽 날아가고 뭐 다른 뭐 지금 건설주 퍽퍽 날아갈 때 나는 그래도 삼성전자 가치 투자와 함께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지 가치 투자를 한다는 그것도 그러면 볼게요. 그것도 가치 투자 아닙니까? PBR 0.1배 그리고 또 PR 뭐 4배 이런 것들 주가 움직이는데 내 가치 투자에 대한 대상을 잘못 찾은 거지. 그걸 가지고 역시 가치 투자가 이겨. 이거는 내가 시장에 맞게 가치 투자에서도 빠르게 전환을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변명하고 핑계는 다 나한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못하게 되면 혼자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보니까 어제 특이한 거는 자동차 쪽을 좀 매수하기 시작해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쪽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요게 시작인지 끝인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삼성중공업은 그냥 어제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신고가 못 돌파한 조선주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아마 2분기 때는 환율이 좀 약간 꺾였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분기 때 환율 가지고 플레이가 잘한 쪽들은, 그러니까 환율 해지가 한 8, 90% 정도 되는 쪽들은 좋았었지만 100% 해지하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안전한 실적을 보여주겠죠. 이런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 요즘 화장품 얘기하게 되면 아유 지겨워 하시는데 실리콘2는 왜 이럴까요? 예, 실리콘2, 파마리서치, 휴젤 또 볼까요? 이런 쪽들 계속 왜 관심을 갖고 그대로 갖고 있겠느냐, 대응하겠느냐? 그들은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주가만 안 가게 되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시세 따라 마음이 바뀝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또 바뀌었다가 시세가 바뀌게 되면은 또 정리했는데 다시 사야 되나? 으악 따라가자. 그거는 항상 저희 숙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자 아이디어가 그대로 있다. 밀어붙이고 그런데도 이상하다 그러면 내 수정을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금요일 5월 30일에 5월의 마지막 날 또 6월의 초여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번 계좌가 좀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계좌가 위축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하반기를 돌파할 것이냐. 이번 주 파워 수급을 보시게 되면 해법을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 또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파워 수급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토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또 같이 오붓하게 이런저런 얘기 하게 되면은 많이 와주세요. 와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겠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6월의 첫날은 아니죠. 5월의 더 마지막 날 내일 또 파워 수급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